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전쟁의 오랜 현실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장을 지배했던 무기 체계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 무기 체계가 기존 무기를 대체하며 효과적인 전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군대가 생산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군대의 주축이었던 전차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표적 지정, 광범위한 감시, 그리고 정밀 타격. 전쟁이 점점 더 두드러지는 시대에 전차의 명성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작고 저렴하며 매우 기동성이 뛰어난 공격 드론의 엄청난 사용은 과거 전차가 제공하던 많은 이점들을 사실상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오늘날 전장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전장에서 전차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전차 에이브럼스 M123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최신 장갑 혁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부러움에 휩싸여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물론 수십 년 동안 미군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1980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이후 에이브럼스 전차는 진화하는 기술과 전장 요구에 맞춰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개조되어 왔습니다. 현재 버전인 M1A SCP-V3 또는 M1A-C로도 불리는 전차는 2017년경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형 모델과 약단도 오래된 M1A SCP-VI는 현재 최신 현대화 프로그램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은 트로피레디 생존성 통합 시스템, 첨단 포탑 안정화 장치, 장착형 컴퓨터 시스템 태블릿, 2세대 지도 생성 보호 아키텍처 등 다양한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전차들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예정인 새로운 M123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M123는 이 전설적인 전차에 있어 엄청난 도약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버전이 미래 전장의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M123는 배회탄, FPV 공격 드론, 장거리 정밀 타격, 그리고 지속적인 공중 감시가 점점 더 지배하는 전장에서 중무장 기갑부대의 운용 방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이런 발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왔지만 M123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후에 급하게 코프 케이지, 지뢰 제거 장비, 드론 심호 교란기 같은 임시 방편을 부착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M123는 이러한 초현대적인 기능들을 처음부터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차전에서 얻은 주요 교훈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더 무겁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무거운 플랫폼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두꺼운 장갑 패키지와 터스크 시가전 생존 키트와 같은 다양한 모듈형 추가 장비를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추가 장비들은 가벼운 설계에 비해 운동 에너지 관통탄과 화학 에너지 탄도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더 무거운 플랫폼은 더 강한 무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량은 대구경포의 강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빠른 연사에도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에서는 이들이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에는 큰 대가, 즉 기동성이 따릅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서는 영국의 챌린저와 같은 중전차들이 쉽게 진흙에 빠지는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70톤이 넘는 전차들은 공병 지원 없이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민간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동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군수 지원을 크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가장 무거운 주력 전차 중 하나인 M1A2, SCP-V3는 그런 지역에 그다지 잘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기본 중량은 약 73.6 쇼트톤이지만 실제로는 도심 생존 키트와 능동 방호 시스템까지 모두 장착하면 무게가 74톤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구형 버전은 현대화된 장갑, 센서, 더 무거운 무기로 업그레이드된 후 최대 80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중량급의 현대식 전차로는 영국의 챌린저 3와 터키의 알타이가 각각 73톤, 72톤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서방 전차들은 무게면에서 한 단계 아래로 65톤에서 67톤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EH7 플러스는 약 67톤이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M은 약 65톤입니다. 실제로 장갑 기술의 혁신 덕분에 차세대 현대전차에서는 더 가벼운 무게로 나아가는 뚜렷한 추세가 있습니다. 한국의 K2 흡표는 약 55톤이고 중국의 타입 99A는 약 57톤입니다. 이는 곧 출시될 프랑스의 르클레르 XLR과 같은 무게입니다. 또한 M123도 이 전차 방식을 참고한 듯합니다. 예상 무게가 약 60톤인 M123는 이전 에이브람스 모델들의 기동성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SEP V3와 비교해 21, 23%의 무게 감소는 M123의 전략적 기동성, 교략 통과 능력, 그리고 배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인프라 한계, 해상 운송 제약, 그리고 분산된 섬 작전이 여전히 주요 작전상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도 전략적 기동성을 향상시켜 전차가 나토 영토 내에서 더 많은 교량을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운송 옵션의 범위도 넓혀줄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이 M123의 기동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바로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입니다. 새 경량 트랙은 아메리칸 라인 메탈에서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은 호르이만 그룹에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에이브럼스 전차에 이런 서스펜션을 시험했지만 M123에는 정식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차 차체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해주어 생존성을 높이고 다른 작전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세피 V3의 중량과 기동성 한계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M123는 세피 V3의 또 다른 작전상 단점도 해결합니다. 이로 인해 작전 계획자들과 펜타곤 회계부서 모두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SEP V3의 가스터빈 엔진은 연료 소모가 많은 편입니다. M123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추진 구성에는 1100마력의 개조된 캐터필러 C13D 직렬 6기통 엔진과 250마력의 전기 모터가 내장된 SAPA ACT 1075LP 변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열 및 음향 신호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추가적인 탑재 전력은 향후 센서, 방호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기술, 전자전 능력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장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더라도 전차가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동성과 유연성은 잡전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40, 50%의 연료 효율성 향상 역시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실용적이면서도 최첨단의 시스템은 현재 미 육군의 현대화 우선순위 요구사항도 충족합니다. 이 교리는 대규모 전투 작전 중에 유지 보수 수요를 줄이고 전장 내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연료 수송 차량은 적의 드론과 정밀 타격에 쉽게 노출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M123의 감소된 연료 요구량은 추가된 기동성과 유연성과 결합되어 이러한 정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무게가 줄고 추진 및 동력 시스템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은 다른 부분, 특히 M123가 제공할 수 있는 화력과 방호력, 그리고 어쩌면 승무원 구성에서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M123는 화력, 방호력, 승무원 인체공학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전 에이브럼스 변형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동화 포탑과 자동 장전기의 도입입니다. 주포는 SEP V3와 최근에 또 다른 에이브럼스 변형 모델에 장착된 현대화된 120mm M256 활강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포는 동축 기관총과 함께 장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M256이 장착된 주포탑재 포탑은 지붕 위에 설치된 더 작고 보조적인 포탑으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 포탑에는 30mm 노스록 그루먼 M230 LET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113mm 탄약 30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M123에는 2개의 포탑이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주포가 일반적인 전차 표적, 건물, 장갑, 중장비 등을 겨냥하는 동안 30mm 기관포는 성가신 드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M123가 궁극적으로 갖추게 될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초기 시제품에는 레오나르도 DRS의 안정화 조준 시스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의 조합, 그리고 포탑 상단에 EOS의 원격 무장 시스템 RWS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RWS에는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7.62 곱하기 51mm 기관총,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M123의 완전한 무장 패키지는 여전히 확장될 수 있으며 채공 탄약 발사기 추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이 제공한 더 최근의 렌더링에서는 포탑 뒤 바구니에 구조물이 보이는데 방위 분석가 마틴 촘스키는 이것이 정찰용 무인 항공기 컨테이너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는 다른 곳과 똑같이 뻔한 헤드라인이나 이야기를 무미건조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이야기와 필수 데이터, 세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항상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화 무장과 관련해서 군은 SCP-V3와 비교했을 때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 즉 APS에서 그렇습니다. APS는 폭발 반응 장갑, ERA과 같은 기존 전차 방어 기술에 비해 비교적 혁신적이고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 장갑은 차체 폭발물을 터뜨려 대전차 로켓을 막았지만 종종 차량 근처 보병들 가까이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차가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 등 스마트 무기로 큰 위협을 받고 있고 APS가 이를 대응하려고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SCP-V3는 이스라엘 라파엘 ADS 트로피 HB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M123는 XM251 아이언 피스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 다 원래 이스라엘 시스템으로 전자는 라파엘에서 제조하고 후자는 LB 시스템즈에서 제조합니다. 하지만 XM251은 실제로 LB세 원래 M251을 미국식으로 개량한 버전입니다. XM251은 이미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에 M2A421 변형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8대8 스트라이커 차륜형 경장갑차와 브래들리 계열의 미래 대체 차량인 XM30 가칭에도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이언 피스트가 더 가벼운 장갑 차량에도 추가로 장착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량급 주력 전차에 장착되는 것은 미 육군으로서는 처음이며 이는 전차가 생존하고 활약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시스템이 APS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철학, 즉 파편으로 접근, 탄을 차단하는 방식과 발사체로 정밀 요격하는 방식을 각각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시스템은 매우 다른 격파 방식을 제공합니다. 트로피 HB는 산탄총처럼 폭발성형, 관통자나 금속 구슬을 날아오는 위협의 경로에 흩뿌려서 방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에서 약 10-15m 떨어진 넓은 격파구역이 형성되어 탄두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반면 아이언 피스트는 소형 폭발 파편 탄두를 장착한 미니어처 운동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미사일은 실제로 위험물을 추적하여 충돌하거나 최대 30-50m 떨어진 더 먼 거리에서 근접 폭발하여 보다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1870파운드의 트로피 시스템은 한 번에 6개의 요격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이나 로켓 추진 유탄 RPG와 같은 중대한 위협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상부 공격 드론이나 운동에너지, 관통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가벼운 440, 550파운드의 아이언 피스트는 표준 구성에서 4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며 2세대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에 대응하는 통합 전자광학 제밍 소프트킬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투사체를 먼 거리와 날카로운 각도로 타격할 수 있어 전차 포탄 같은 운동에너지 관통자에도 독특하게 대응합니다. 이러한 점은 드론에 대해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M123는 운동에너지와 드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생존성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미 육군이 왜 교체하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가벼운 무게와 감소한 부수적 피해 범위로 전차가 보병, 드론과 협력하는 새로운 교리에 적합합니다. 운동에너지 관통탄과 드론 모두 대응 가능한 능력은 트로피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방호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M123의 방호는 새로운 능동방호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전의 에이브럼스 전차들과 달리 이 전차는 외부에 추가 장비를 장착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을 차량 자체에 직접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 육군 관계자들은 이 전차의 미래 방어 능력을 무기 체계에 내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능동방어, 전자전, 피탐지성 저감, 첨단 장갑 기술을 결합한 내장형 생존성 구조로의 전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들게 얻은 교훈을 깊이 통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이 전차는 실제 게임 컨트롤러처럼 보이거나 실제 게임 컨트롤러와 매우 유사하게 디자인된 조종 장치를 사용해 조작됩니다. 2026년 3월 미 육군이 시연한 M123는 페나텍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널리 사용되는 상업용 게임 컨트롤러를 선택했을까요? M123 프로그램 책임자인 라이언 하웰 대령의 농담 섞인 말에 따르면 이제 젊은 병사에게 그 전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렸던 일이죠. 그가 훈련 기간을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게임 컨트롤러가 학습 곡선을 얼마나 극적으로 단축시키는지 보여주는 예시를 이어서 들려주었습니다. 특정 한 병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와 함께 승무원석에 앉았을 때 그는 이미 군에서 전역을 준비 중이었지만 중요한 설계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군에 남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이 게임용 또는 게임 스타일의 컨트롤러를 작전에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6억에서 37억 명의 열정적인 게이머들에게는 이것이 제2의 천성입니다. 이제 자동화된 터렛과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 구성 덕분에 사격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M123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장전기의 도입입니다. 사실 미국 전차, 아니 서방 전차 전반적으로 자동 장전기를 탑재하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 장전기는 소련, 러시아나 중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왔죠. 하지만 미국이 M123에 자동 장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기를 탑재함으로써 전차 승무원 중 장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세트 V3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4명의 승무원 대신 M123는 이제 3명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전차 내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더 많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123의 설계자들은 생존성을 염두에 두고 그 공간을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줄어든 승무원들은 이제 차체 내부의 장갑 캡슐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무원과 실탄 사이에 견고한 물리적 장벽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탄약 폭발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러시아 전차 조종사들은 분명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모든 버전에서 항상 견고한 장갑과 높은 수준의 승무원 보호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차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블로우아웃 패널이 있어도 탄약이 폭발해 승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구성에서는 그 위험이 사실상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즉 장갑이 충분히 견고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현재까지 육군은 E3의 장갑 수준이 기존 M1 전차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장갑이 사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전차에 대해 결정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이기 때문이죠. 육군은 내년에 완성된 버전의 생산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인 운용부대의 초기 시제품 전차 시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전차에 대해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다행입니다. 올해 1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초기 시제품 M123의 공식 공개는 당초 계획보다 수년 앞당겨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M123는 대담한 선언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미래 전쟁에서 중장갑의 전장 가치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력 전차를 역사적 유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력 전차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미 육군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혹독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분쟁 환경에 맞게 에이브럼스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존력이 전통적인 장갑 두께와 화력뿐만 아니라 전자방호, 신호감소, 자동화, 기동성에도 똑같이 의존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M123는 이 모든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새로운 현실에 맞는 궁극의 전차일까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래가지는 못하죠. 드론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강도 분쟁에서도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부터 100% 안전한 플랫폼은 없습니다. 제머는 광섬유 유도 드론이나 다른 방법들로 우회될 수 있고 능동 방어 시스템 APS,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언 피스트가 재장전 없이 발사할 수 있는 4개의 요격체는 아무리 좋게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 조치들이 자원 낭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강도 전쟁에서는 M123 도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M123의 새 기능들은 전차가 피격돼도 승무원이 생존해 다음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들만큼이나 내구성이 뛰어나다면 전차 역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시제품은 올 여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차가 쓸모없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적인 전차 손실을 입은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